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죠. 자기애는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해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그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심리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장애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비판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정의부터 주요 증상, 원인,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란 무엇일까? 먼저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자기애성 인격장애, 영어로는 나시시스틱 퍼서널리티 디소더 (NPD라고) 불리는데요. 이건 과도한 자기애와 낮은 공감 능력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 장애입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하고 독보적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해요. 이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찬사와 관심을 갈구하며 타인을 자신의 성공이나 목표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그들을 이용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죠. 이런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쉽게 무시하기 때문에 대화 중에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주 틀어지고 심하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주로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면 점점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이해하고 조기에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주요 특징과 증상은 어떤 걸까요? 이 장애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째, 과도한 자아도취입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하고 독보적인 존재로 인식해요.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믿으며 심지어 자신만이 특정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만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라거나 내가 없으면 이 팀은 아무것도 못해 같은 생각을 자주 하죠. 이런 믿음은 때로는 자신감을 넘어 오만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끊임없는 인정 욕구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중요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항상 칭찬과 관심을 갈구하죠. 예를 들어 친구와 대화할 때 자신의 성공 사례나 업적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SNS에 끊임없이 자신의 멋진 모습을 올리며 좋아요와 댓글을 기대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자신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한 시도일 때가 많아요. 셋째, 공감 능력 부족입니다. 이건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이해하거나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느끼기보다는 그게 뭐 대수야? 라며 무시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공감 부족은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넷째, 비판에 대한 과민 반응입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해요. 예를 들어
동료가 그들의 작업에 대해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면 그걸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분노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지적에도 과도하게 방어적이 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반응은 그들의 내면에 깊은 불안감과 자존감 문제가 숨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타인을 이용하려는 경향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나 성공을 위해 타인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나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신뢰를 잃게 만들죠. 다음은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단순히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행동은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은 이들의 과도한 자기중심적 행동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나 형제자매는 이들의 끊임없는 인정 욕구나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갈등을 겪기 쉽죠. 연인이나 배우자는 특히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파트너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관계를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파트너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성공이나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며 "왜 그렇게 예민해?"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이런 행동은 파트너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나 상사는 이들의 자기 과시나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모든 공을 자신이 차지하려 하거나 동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만 고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이런 행동은 팀워크를 망치고 직장 내 갈등을 유발합니다. 결국 이들은 주변으로부터 점점 고립되거나 관계가 단절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성격장애는 가족력을 통해 유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 구조나 신경 전달 물질의 차이도 이 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환경적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과도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믿으며 자라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무관심이나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자존감 결핍을 느끼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과도한 자기애를 발달시킬 수 있죠. 지나친 기대나 압박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넌 항상 최고여야 해" 같은 메시지를 주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고 자기애적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상처나 트라우마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지속적인 무시나 거절을 경험한 사람은 내면의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 과도한 자신감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히면서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다른 성격 장애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계성 인격장애는 감정의 급격한 기복과 불안정한 자아상을 특징으로 해요.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극단적인 애착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죠. 반면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우월감이 강한 편입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와도 다릅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덕적 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죠. 하지만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주로 자신의 인정 욕구와 자기 과시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타인을 속여 돈을 갈취할 수 있지만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주로 자신의 명예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고 해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와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는 극적인 표현과 주목받기 위한 행동이 특징이에요. 이들은 감정적으로 과장된 반응을 보이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죠. 반면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주로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타인의 찬사를 받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어떻게 진단될까요? 이 장애는 주로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학자가 DSM-5라는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진단합니다. DSM-5에는 과도한 자기 중요성,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을 착취하려는 행동 등이 주요 진단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환자가 자신을 특별하다고 믿거나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이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 과정은 보통 심층 인터뷰와 행동 관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문가는 환자의 과거 경험, 가족력,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특히 다른 성격 장애나 정신질환과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동반된 경우 증상이 겹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진단이 필요하죠.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장애입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잦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협력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만 강조하다 보면 팀워크가 깨지고 결국 성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려는 태도 때문에 친구들이 점점 멀어질 수 있죠. 더 심각한 경우 이 장애는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약물 남용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불안감과 자존감 결핍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비판이나 실패를 마주했을 때 이 불안감이 폭발하면서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 장애를 인식하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 감정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비판을 받을 때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깊은 좌절감을 느끼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이 부분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해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화를 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극단적인 감정 변화를 겪을 수 있어요. 이런 감정 기복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깜빡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며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감정 조절을 돕는 심리 치료가 이 장애를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완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인지-행동 치료가 대표적이에요. CBT는 왜곡된 자기인식이나
비현실적인 믿음을 교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해 같은 생각을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로 바꾸는 연습을 하죠. 변증법적 행동 치료도 큰 도움이 됩니다. DBT는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공감 능력을 강화하고 갈등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효과적이죠.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동반된 경우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처방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지원입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내면에는 자존감 결핍과 불안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는 보통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환자의 의지와 주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가족은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과도한 인정 욕구나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은 가족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주죠.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의 자기중심적 행동 때문에 상처받거나 배우자는 감정적 거리를 느끼며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환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과도한 행동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경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가족 상담이나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가족이 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유용하죠. 또한 가족도 자신의 심리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권위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쉽게 분노하거나 좌절해요. 예를 들어 상사가 그들의 아이디어를 거절하면 이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동료나 상사를 비난할 수 있죠. 또한 동료를 경쟁자로 보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직장에서 명확한 역할과 경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감정 조절 교육이나 리더십 훈련도 이들이 직장에서 더 잘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와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는 이들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조작하려는 행동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파트너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성공이나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할 수 있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자기 과시나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친구들이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고립감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훈련은 심리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와 자존감과의 관계. 흥미롭게도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내면에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우월하다고 믿는 건 사실 내면의 불안감과 자존감, 결핍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패나 비판을 마주했을 때 과도하게 방어적이 되는 건 그들의 자존감이 사실 매우 취약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 없이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해요.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이나 심리 치료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배우는 과정이 포함되죠. 자기애성 인격장애 극복 방법.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변화의 첫걸음은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마주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물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연습은 심리 상담을 통해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리 상담은 필수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왜곡된 사고를 교정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CBT나 DBT 같은 치료법은 이 장애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로 마음 챙김이나 명상 같은 기법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유용하죠. 예를 들어 하루 10분씩 명상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또는 지원 그룹의 도움은 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작은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노력을 꾸준히 해보세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입니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며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로 인해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그만큼 중요해요. 꾸준한 심리 상담, 가족의 지지,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경험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